추운 겨울, 우리의 입맛을 돋워주는 수산물의 보고 남해.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깊은 바다 속에서 희망의 밧줄을 끌어올린다. 이맘때쯤 차가운 겨울바다가 키워낸 홍합과 굴은 겨울철 별미 중 최고. 하지만 그 특별한 맛을 위해서 하루 12시간 서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쉼없는 중노동은 필수다. 허리가 아프고 겨울 서 있으니까. 꼼꼼한 선별 작업 끝에 비로소 맛보게 되는 겨울철 별미, 수산물 가공 작업. 그 현장을 소개한다. 별빛도 잠든 이른 새벽의 남해. 그 깊고 푸른 어둠 속에서 일찌감치 하루를 여는 사람들이 있다. 홍합도 안 먹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의 마산항 일대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홍합 양식을 시작한 곳으로 이맘때쯤이면 늘 홍합 채취선이 바빠진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나가면 됩니다. 가을부터 겨울이 철입니다. 누구에게나 출발은 가슴 설레는 일. 만선의 꿈을 안고 달리는 선박의 엔진 소리가 경쾌하다. 희뿌옇게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면 선원들이 본격적인 작업 준비를 서두른다. 어장 다 왔나요? 요 앞에. 아, 어디요? 요 앞에. 아, 요 섬 밑에요? 홍합 양식장의 넓이는 총 40헥타르. 축구장 56개 정도의 규모다. 양식장에 도착하면 선원들의 움직임이 더 바빠진다. 홍합을 보다 수월하게 채취하기 위한 장비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다. 홍합 담치 채척기. 홍합 양식만. 네. 양식물만 이게 채취하는 선이라. 바다에서 건져올린 홍합을 배에서 바로 세척하기 위한 기계 조립이 끝나면 밭을 내린다. 홍합을 키워낸 밧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드디어 깊고 푸른 바닷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홍합들. 지난해 5, 6월에 종태를 붙여서 바닷속에 넣어두었던 홍합들이 6개월간 실하게도 자랐다. 자연산 홍합의 경우 수심 20m 사이의 암초에 붙어 자라지만 양식인 경우엔 이렇게 밧줄에 종태를 붙여 키운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기계의 힘을 빌려서 홍합이 붙은 밧줄을 끌어올리면 선원들은 홍합 덩어리를 떼낸다. 한 무더기씩 풀려진 홍합들은 다시 하나의 갯체로 떨어져 나가고 곧장 세척기로 들어간다. 채취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작업하기 위해서 작업. 작업을 이런 방식을 해야 이게 작업이 된다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곧바로 1차 세척에 돌입하는 홍합들.
세찬 물줄기로 목욕을 마친 홍합들이 드디어 반짝이는 자태를 드러낸다. 이렇게 세척 작업을 마친 홍합들을 부두에서 준비해온 망에 담는데 이들에겐 망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홍합들이 보석처럼 귀한 존재다. 오늘 이게 조업 양이 얼마나 돼요? 700개요. 700개요? 홍합으로 가득 찬 망이 700개. 조업량만큼 선원들의 노동력도 늘어난다. 끝없이 늘어진 부표 너머로 어느새 붉은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 길이가 얼마나 돼요? 한 200m. 200m요? 더 붙어갖고. 그 이거 한 줄 걷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간요. 네. 그 작업하기 나름인데, 네. 한 3시간, 3시간이요? 4시간. 양 맞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양식이긴 하지만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순 없다. 풍작을 바라는 마음으로 종태를 바다에 담그지만 늘어진 밧줄마다 자라는 홍합의 양은 다 다르다. 근데 이게 무게가 상당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는 조금 힘들죠. 밑으로 쏠리는 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무겁죠. 이게 무게가 한 얼마나 될까요? 적은 거는 한 50kg부터 네. 많은 거는 한 100kg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요? 홍합이 연글게 익을수록 선원들의 작업량이 늘어나서 손이 많이 가고 힘도 더 들지만 이들은 모두 풍작을 기원한다. 선원들에게 바다는 일터이자 희망을 그릴 수 있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건진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지만 시장에 낼 물건이기에 크기도 선별한다. 상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네. 장걸 분해를 시키는 겁니다. 굵은 거는 위에 얹혀서 나오고 작은 거는 이 구멍 사이로 빠지는 겁니다. 적어도 7cm 이상은 돼야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보다 작은 것은 그대로 다시 바다에 돌려준다. 알이 굵은 것만 골라냈는데도 양이 상당하다.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홍합을 재빠르게 망에 담는 선원들. 어느새 배 한쪽이 까만 홍합으로 가득 찬다. 선원들의 몸 이곳저곳에도 피로가 차오른다. 이거 망 무게가 얼마나 돼요? 한 34kg 정도, 32. 먹는 거, 팔도 아프고, 아무데나 다 아파요. 이른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작됐던 홍합 채취 작업이 아침 해가 떠오른 후에도 계속된다. 부지런히 움직인 덕분에 선원들의 아침은 누구보다 풍성하다. 지난 6개월간 선원들과 홍합의 길잡이가 돼주었던 어구들이
오랜만에 배에 오르면 숨가쁘게 돌아가던 기계도 숨을 고른다. 작업 끝났나요? 아닙니다. 3분 시간입니다. 네, 좀 쉬다가. 망망대해 위 선원들의 새참은 뭘까 궁금해지는 순간 등장하는 들통 하나. 이들의 특별한 새참이 공개된다. 가장 서민적인 음식이 화려하게 변신하는 순간이다. 밥 먹을 때 홍합을 넣어 놓으면은 국물도 시원하고 엄청 맛있어요. 홍합 국물 냄새에 선원들이 모여든다. 긴 라면발에 고명처럼 달려오는 싱싱한 홍합. 거친 바다 사나이도 녹이는 맛이다. 새벽에 일나가지고 물 한번 먹고 넣어가지고 언제 이거 처음 잠을 먹는 판인데 이게 뭐 말할 건 없죠. 그거 지금 맛있기가. 작업하시는 거 힘드시죠? 아이고 현장을 보다시피 얼마나 힘들까. 힘 많이 들죠. 이 뱃일은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뺀일이 쉬운 일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병원에도 주어진 이문대 해야지요. 그건 안 해요. 가만히 들고 맨날 뛰댕겨야지. 그러네요. 주어진 일이긴 해야 되니까. 힘든 노동 끝에 맛보는 먹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언제나 달다. 아마도 정직한 땀방울이 특별한 양념이 되는 게 아닐까. 새참을 맛있게 먹고 다시 시작하는 작업. 이제 달콤한 휴식을 맛본 몸은 오히려 무겁게 느껴지고 선원들의 손놀림도 굼떠진다. 하지만 야속한 홍합은 끝없이 올라오고 기계는 선원들의 일감을 자꾸만 뱉어낸다. 옛날에는 손으로 털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비로 다 해. 완전 자동은 안 해도 뭐 반자동은 돼. 예전보다 많이 쏠하겠어요. 옛날에 손은 소자가 쓰다가 모든 것이 오로지 선원들의 손으로만 이루어졌던 예전의 뱃일. 그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지만 그래도 바다 위 작업은 여전히 고단하다. 끝없는 반복 작업과 최선을 다해 몸을 움직여야 가능한 일. 바다는 이렇게 순수한 노동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 대가를 내준다. 누군가의 눈물이 모여 누군가의 기쁨이 되듯 만선의 행복은 선원들의 땀과 눈물로 채워진 귀한 결과물이다. 예. 이렇게 끝나시면 어떠세요? 빨리 마시면 좋지요. 빨리 맞춰서요? 싱싱한 홍합을 가득 싣고 돌아가는 길. 바다가 하얀 물보라로 행가래를 친다. 바다에서 갓 잡은 홍합은 곧장 시장으로 향하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의 편리를 위해 가공 작업을 거친다. 지난 새벽 남해의 또 다른 양식장에서 채취한 홍합이 가공 공장에 도착했다. 배에서 1차 세척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이곳에선 몇 차례의 공정을 더 거쳐야 한다. 워낙 많은 양이라 가공 공정도 만만치가 않다. 그중 첫 번째가 해감 작업이다.
홍합 천연에 있는 이물질, 뻘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12시간, 24시간, 36시간, 제일 장기간 보관할 때는 여기에서 뭐 48시간 이상 워터링을 시킵니다. 보통 가정에서 해감을 할 경우 홍합을 소금물에 담가두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깨끗한 남해의 바닷물을 이용해서 해감을 시킨다. 반나절 이상 해감된 홍합은 주문 양에 따라 또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진다. 소금물에서 이물질을 빼낸 홍합을 그대로 건져내서 2차 세척 작업을 시작한다. 껍질에 붙은 조개나 해초를 떼내고 수염을 제거해야 한다. 하루에 전체적으로 가공되는 양이 한 30톤, 40톤.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보기도 좋은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 가공 현장에서의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세척 과정이 필수. 지저분하던 홍합이 점점 때깔이 난다. 하지만 수차례의 세척 과정에서도 기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아무리 성능 좋은 기계도 사람의 손을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깨진 거에 깨지고 굵은 안 될 거, 굵은 안 될 거라니까. 이거 다 손으로 골라요? 예. 깨지고 상한 홍합을 골라내는 이 선별 작업 역시 최소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렇게 선별된 홍합은 정해진 양만큼 일정하게 담겨서 포장되고 소포장된 홍합은 또다시 주문처에 따라서 박스에 담겨진다. 특히 요즘처럼 홍합이 맛있는 철이면 이곳 사람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싱싱한 홍합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이므로 힘은 들지만 신바람이 나는 일이기도 하다.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나오니까. 빡빡. 쉴 틈이 없겠어요. 잠깐. 홍합이 조금 없어졌어. 일거리가 밀려들 땐 몸도 긴장을 하는 터라 피로가 느껴지지 않는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오히려 멈추기가 어려울 정도지만 그것도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몸 이곳저곳이 아우성을 친다. 어깨가 아파서. 이게 15kg인데 15kg를 이제 하루에 몇백 개씩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노력으로 싱싱한 홍합이 주문처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됐다. 쉴 틈이 없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다. 쉼 없이 돌아가는 내일 위해서 불량 홍합을 가려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원래 라인에는 다 손을 줄 틈이 없어요. 이 라인에 맨날 내려가니까, 자꾸 내려가니까. 깨진 거, 불량 난 거 다 그래 열심히 줘야죠. 그래 깨끗한 걸 우리가 제공을 하죠. 다 부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다 써야 되더랍니다. 매의 눈으로 상품을 살피고
재빠르게 손을 움직여야 하는 선별 작업.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도 힘이 든다. 계속 이제 손을 놀려야 되니까 이게 이제 손에 이제 무리가 오겠어. 집에 와서 이제 뜨거운 물에 마사지하고 그러면 또 아침 되면 또 넣어줘. 살다 보면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어디 한두 번일까.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포기할 수 없다. 누구의 인생이건 달콤한 시간은 있는 법이다. 8시 반에 네. 무시하게 10시에 씩 일이 힘드시죠? 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겨울 서 있으니까 2시간 반 만에 찾아온 휴식 시간. 종이컵에 담긴 커피만큼의 달콤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다. 예, 아무나 못하죠. 지독한 사람들만 해요. 지독한 사람들만. 물속에서 하루 종일 서 있고 하니까. 고된 노동의 시간을 공유한 사람들. 그래서 짧은 휴식 시간이 더 아쉽다. 다시 길고 긴 작업이 시작됐다. 달콤한 휴식 시간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작업대 앞에 선 사람들. 이들이 있어 홍합이 더 쫄깃하다. 경상남도 통영의 부둣가도 일찌감치 불을 밝혔다. 이곳 바다에 홍합만큼이나 맛있는 수산물이 한창 물이 올랐기 때문이다. 바다에 착각물 작업하러 갑니다. 매년 10월 15일부터 해가지고 네. 양 다음에 한 5월 말까지 합니다. 통영 바다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인정한 청정해역.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깊고 푸른 바다 속에서 자란 양식굴은 위생적이며 발육 상태도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굴 채취에 사용될 기계가 보이는 걸 보니 작업장에 도착한 모양. 선원들의 모습이 분주해진다. 굴 채취 작업은 뱃일 중에서도 험한 일로 꼽히는 편이라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홍합과 달리 많은 부분에 사람의 손이 닿아야 하는 굴 채취 작업. 굴은 그냥 보기에도 다루기가 만만치 않다. 아이고 찰라 안 찰라면 안 돼. 나중에 안에 기계가 굴리다 그래서 안 돼. 많이 찰라도 돼요. 아니면 막에도 사람들이 머리 아파요. 나중에 힘들어요 가게도. 굴 깔아 사람들이. 그래서 줄 많이 찰라 되겠다. 가위로 일일이 조각을 내준 굴 역시 홍합처럼 배에서 1차 세척 작업을 한다.
1차 세척 작업이 끝나면은 곧장 큰 망에 담기는데 다행히 이 작업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워낙 양도 많고 껍질에 쌓인 굴이 거칠기도 해서 기계로 옮기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하지만 아직도 건져 올려야 할 굴이 많다. 그래 이래 해도 150m밖에 안 됩니다. 150m밖에요? 네. 그럼 이게 한 줄에 양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 한 줄에 한 1톤 알굴로 탈각을 했을 경우에 아, 탈각을 했을 때요? 예. 알맹이만 1톤의 경우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굴의 무게는 그보다 7배는 더 나간다. 거기에 온갖 해초까지 엉겨붙은 150m 밧줄 하나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거워진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굴 채취 작업. 젊은 외국인 노동자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이거 어깨 차라비면 힘들어서 있어. 한국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7개월. 7개월 됐어요? 7개월 됐어요. 굴에 일하러 7개월. 한국말 잘하네요? 아닙니다. 조금 알아요. 힘든 작업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이곳. 이들을 버티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8개월. 8개월. 8개월 예. 7년요. 네? 제주에 7년. 7년이요? 예. 우리 친구요. 3년 돼 왔어요. 일을 인도네시아에서 조금 있어요. 그냥 여기 돈 많이 들어와요. 힘들지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이들. 바다는 이방인에게도 너른 품을 내준다. 유독 해초가 많이 자라난 밧줄. 기계에 들어가기 전 떼내 줘야 하는데 영 수월치가 않다. 어떻게 합니까? 작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좋은 건 아니네요, 해조류가. 예, 좋은 건 아닙니다.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해초가 기계의 입구를 막아버렸다. 굴보다 해초가 더 많은 상황. 선장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자칫하다간 조업에 차질이 생길 상황. 선원들의 손길이 더 바빠진다. 정신이 없네. 바쁘네요. 네, 바쁩니다. 저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고. 처음부터 힘들어요. 근데 계속 괜찮아요. 예. 네. 처음에는 힘들어요.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을까. 바다는 외국인 청년의 위태로운 삶도 굳건히 붙잡아 주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들리세요? 걸렸어요? 이물질이 끼인 탓에 세척기가 작동을 멈춘 것이다. 따르따르.
다행히 큰 고장이 아니라 기계는 이물질 제거 후 다시 작동됐다. 바다에서의 작업은 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부두에 도착할 때까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많이 잡아요. 40비계요. 42개? 네. 아, 많이 잡은 거예요, 네. 그러면? 두 시간가량 쉬지 않고 채취한 굴의 양이 무려 15톤. 배를 가득 채웠다. 이제 작업 다 끝나신 거예요? 아, 예,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공장 가깁니다. 아줌마들은 깔 수 있게끔 하여 가깁니다. 이제 요 배에 실은 거. 이제 까는 작업하는 거예요? 예. 오늘도 무사히 작업을 마쳤다.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다. 배에 가득 실린 굴은 무태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부둣가에 위치한 박신 작업장으로 옮겨진다. 박신은 굴 까는 작업을 통칭하는 말로 굴의 껍데기를 제거하는 일을 말한다. 이거 아는 걸 다 까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만 까는 거 아니에요. 이거 까고 나면 또 붓고 그러고. 그럼 하루에 이만큼씩 얼마나 까시는 거예요? 이만큼씩 2번. 이거 2만씩 2번? 산처럼 쌓인 작업량. 올해는 특히 굴이 풍년이라 작년 생산량에 비해 30%가 증가했다고 한다. 덩달아 박신 작업장도 더욱 분주해졌다. 딱딱한 껍질 속 탱글탱글한 굴. 단백질 함량이 우유보다 높아 완전 식품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작업자들의 어깨에 달려있는 이름표가 특이하다. 냉칼. 명찰이요? 냉칼 딱 씌우면 논다. 몇 킬로? 6킬로 200. 이곳에선 각자의 작업량만큼 대가를 받는다. 어깨에 달린 명찰이 작업량을 기록해두는 도구인 셈. 껍데기를 제거한 생굴은 바닷물에 담궈서 신선도를 유지한다. 이들이 하루에 작업하는 굴의 양은 자그마치 15톤. 딱딱한 껍데기를 갈라 생굴을 꺼내는 일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양손에 상처가 아물 날이 없다. 실제로 일로 제일 힘든 일이 여기 일이거든. 그래요? 네, 제일 힘드는 거고. 이 손목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아무 데도 없지. 중노동이다, 중노동. 하루 종일 이거 12시간 들어가 있다. 12시간이요? 4시 반부터 합니다. 하루 온종일 꼬박 서서 까도 쉽게 끝나지 않는 엄청난 작업량. 박신 작업은 어쩌면 남도 특유의 강한 생활력이 있어 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곳의 억척 아줌마 부대 중 유독 눈에 띄는 청일점이 있다. 정년 퇴직을 해갖고 별로 뭐 남자들이 할 것도 없고 이제 작년 그런 게 2015년 8월 때부터 나 이 꿀로 이제 이거를 꿀로 이제 손을 대서 하기 시작했다. 올해 나이 63.
그냥 놀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웠단다. 우리나라에 우리 같은 나이가 제일 어중간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시장이 그렇고 일하러 갈 때도 마땅한 데 없고 이런 데는 보면 그런 게나 이 꿀가는 이런 데도 그나마 이런 데서 그래도 받아주니까 그래서 조금서 까갖고 이렇게 간다 아닙니까? 그래도 여성 천국인 이곳에서 흔치 않은 청일점. 아직은 서툰 솜씨지만 그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정오가 훌쩍 넘은 시간. 이곳의 사람들이 유일하게 작업장을 벗어나는 점심시간이다. 각자 준비해온 반찬을 곁들여 허기를 달래는 시간. 여기에 굴 반찬이 빠질 수 없다. 꿀이 발 들지근하다. 우리는 매일 꿀 먹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그런 보들보들하잖아요. 게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머리도 이봐라. 아니 저한테로 나이가 이리 많아도 머리 안 썼잖아요. 염색도 안 하고. 75. 염색 하나도 안 했습니다. 머리도 안 세고. 몸에 좋은 굴 때문인지 고된 노동 후에도 이들의 모습에선 활력이 넘친다. 점심 식사 후 짧은 여유 시간. 그런데 어느새 앞치마를 동여맨 사람이 있다. 어머니, 하루 작업하세요? 안 쉬시고? 네. 바로 해야 돼. 점심시간이잖아요. 에이, 쉬면 안 돼. 쉬면 내만 손해라. 혼내. 목표량을 위해서 쉴 틈이 없다는 그녀. 언제 쉬세요? 이제 5시 마치면 이제 그때 이제 집에 가면 쉬는 거. 집에 가시기 전까지 계속. 계속? 어느새 또다시 쌓여진 굴. 지칠만도 하건만 이들을 이렇게 쉴 새 없이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선생님 굴 까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네. 한 30년 돼가는데 이거만 떨고 나가면 돈이거든. 장갑 이거하고 이거만 가 나가면 하루에 10,000원을 버리도 이게 미천이 많이 안 들고 내 몸은 조금 떼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사가지고 유지를 해나가고 생활을 해나가고 아들 공부도 시키고 30년의 긴 세월 동안 추운 겨울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시작했던 굴까기 작업. 고된 노동은 달큰한 생굴처럼 행복을 안겨주었다. 올겨울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굴을 까는 사람들. 차곡차곡 쌓이는 숫자만큼 그들의 꿈과 희망도 함께 자랄 것을 믿는다. 이들의 소망처럼 통영의 굴도 오래도록 풍성할 것이다. 드디어 퇴근 시간. 12시간 만에 온몸에 배인 굴내음을 지운다. 어머님 오늘 얼마나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는 또 캠페인 못 합니다. 얼마나 하셨는데요? 40kg 해놨습니다. 40kg요? 안녕하세요. 오늘 몇 킬로나 까셨어요? 오늘 억수로 깠다 얘. 몇 킬로나요? 오늘 30kg 못 갔어요. 30kg 정도요? 응. 와, 많이 까셨네요. 그럼 아이고 그게 많다고. 나 깔 줄도 몰라갖고. 이제 퇴근하셔서 뭐 하세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밥하고 청소하고. 네. 아이고, 집에도 일이 많네요. 바깥일을 마친 뒤에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집안일을 위해서 바쁜 걸음을 옮기는 어머니들.
그들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신 작업자들이 돌아가고 부지런히 깐 생굴 포장이 이어진다. 한 박스에 20kg 보면 되죠. 20kg? 많을 때는 이제 450박스 정도 할 때도 있고. 450박스요? 이곳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생굴의 양은 2톤가량. 작업이 끝나면 싱싱한 상태로 바로 포장해 위판장으로 보내진다. 매일 오후 6시면 열리는 굴 경매장. 한국 전체 굴 생산량의 70%를 책임지는 지역답게 곳곳의 작업장에서 싱싱한 굴이 밀려든다. 덩달아 수산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굴이 하루 얼마나 들어와요? 한기로는 이거 한 박스에 20kg 정도 되거든요. 최소 4-5천 개. 4-5천 개요? 박스로요? 네.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되면 이곳의 위판장은 침묵의 전투가 벌어진다. 원하는 가격에 좋은 물건을 선점해야 하는 치열한 현장. 겨울이 되면 통영은 하루 종일 굴과의 전쟁이 치러진다. 저희가 열심히 까는 만큼 소비자님들이 좀 맛있게 먹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에게는 스팸이나 여자에게는 피부 미용에 좋은 굴을 많이 드세요. 사랑해 딱한 사랑이야 됐어야 나고노 인도야 나고노 됐어야 나고노 소라도 당신이 부르면 따라갈 거야 무조건이야 차차라차라차라 차차차 땡큐